네, 두 번째 형성평가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2번이죠.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데 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리도 변화하고 자, 소리도 변화하고 의미도 변화하고 표기도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죠. 네, 2번. 국어의 시대 구분에 대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우리 중세 국어는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국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거는 15세기인데 아니죠. 10세기 고려 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의 국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중세 국어의 특징을 정리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답은 5번이죠.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세로 쓰기를 한 것은 맞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어절 의식은 있어서 구두점으로 표기를 하거나 끊어서 주해를 했다라는 점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들 한번 본다면 이런 거와 같이 현대에는 없는 의문이 존재했죠. 반지음, 순경음, 비읍, 아래아 같은 거. 그 다음 어두자음군 이런 것들이 존재하였다. 이 어두자음군이 현대에 와서 된소리로 바뀌었다. 자, 명사형어미 음이 사용되었다. 주격조사로 이와 이가 쓰였고 가는 쓰이지 않았다. 네, 4번부터는 용비 어천가 자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답은 3번이죠. 한자어를 실제 발음되는 우리말로 옮겨 기록하였다. 자, 요거는 16세기 소학원의 자료에 나온 거고요. 위 자료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중세 국어 모습이니까 이때는 한자 표기 어떻게 했다? 동국 정운식 표기를 하였다라는 거 설명을 했죠. 자, 나머지 볼게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 창제 당시의 표기. 자, 갈래는 조선 초기에 궁중에서 부르던 악장이었다. 그리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후대 왕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5번 위 자료의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 정답이 잘못되어 있죠. 정답 수정해 주세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 아니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자, 곧 좋고 여름 하나니에서 기본형은 하다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열리다라는 의미 아니죠. 자, 이 기본형 하다라는 게 중세 국어에서 의미가 많다, 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이 하다가 인사를 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죠. 이 기본형에서 본다면.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자, 다른 예에서도 설명했듯이 중세 국어의 하다 요 단어가 많다, 크다 이고 아래아를 쓰는 이 하다가 인사를 하다 요런 거였죠. 그래서 이 표기 자체의 하다만 본다면 중세에서는 많다, 크다의 의미였는데 오히려 현대에서는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로 변화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적절한 설명이겠죠.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세로 쓰기가 쓰였다. 맞죠? 이렇게 쓰였으니까. 2번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존재했다. 맞고요. 자, 3번의 불휘는 뿌리로 표기가 변화하였다. 불휘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로 되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현대국어의 물은 창작 당시에는 물로 표기하였다. 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무, 이런 입술 소리 뒤에 으가 결합이 되면 이 으가 입술 소리와 비슷한 오나 우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 원순 모음화라고 했는데 중세 국어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물로 적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틀렸다. 네, 6번 보겠습니다. A와 B의 공통점. A를 본다면 깊은이고 B는 바람이네요. 자, 공통점 살펴볼게요. 둘 다 이어적기가 사용된 거 맞죠? 깊은이 깊은으로. 그리고 바람 애가 바 이렇게 적혔으니까 자, 니은 어두저음군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디귿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는 중성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중성이니까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 뭐든지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음 조화 지켜지는 거고요. 양성 모음에 양성 모음 왔으니까 지켜지고 있네요. 자, 리을 보세요.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는 음은 자, 바람의 아래 안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음은 맞지만 A 부분 깊은 애는 그게 없잖아요. A는 없고 B만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 세종어제 훈민정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네, 2번이죠.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구성 체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제하게 된 동기, 글자를 우리나라와 중국이 글자가 달라서 자기 생각을 말로 펴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만들었다. 자, 백성들이 많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 28자를 만들어서 생활을 쉽게 편리하게 하고자 하였다라는 거.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표기상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답은 3번이죠. 형태소 모양을 밝혀 적는 표기 방식. 이것은 끊어 적기인데 이게 엄격하게 지켜졌다? 아니죠. 중세 국어 초기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초기에는 이어 적기 방식이 원칙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끊어 적기가 동시에 나왔다.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가 병존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나타난 표기상의 특징, 모음조화 잘 지켜지고 있죠. 방점을 통해서 높낮이 성조를 표시했고 이거와 같이 쓰이지 않는 음운, 문자 사용되었고요. 한자음은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동국 정운식으로 표기했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9번 보기와 관련된 부분. 자, 보기를 읽어본다면 자, 첫 소리의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자음군. 이게 현대로 오면서 된 소리로 변했대요. 어두자음군 찾으면 너무 쉽네요. 5번 푸스메 요겁니다. 자, 10번 위글에 드러난 훈민정음 창제 정신. 자, 우리 글이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에서 자주정신.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어여삐 불쌍하게 여긴 것에서 애민정신.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들었다. 실용정신. 요거 기억, 니은, 리을. 요게 답이겠죠.
자, 11번은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씩 볼게요. 균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라는 뜻으로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되었다. 자, 에가 와, 과라는 의미의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어린 백성이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 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하였죠. 자, 3번 놈이는 놈.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맞는 설명. 리을 어여삐 여겨. 자, 예쁘게라는 뜻으로 아니죠. 중세국어에서 가엾게 불쌍하게라는 뜻이었는데 현대에서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 아니죠. 이동한 거죠. 이동 혹은 변화.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에 미음 따라미니라.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표기하는 이어 적기. 그렇죠. 그래서 따람 이니라인데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따라미니라로 적혔네요. 네, 다음은 소학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1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우선 답은 4번이네요. 끊어적기가 확대되어 이어적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끊어적기도 있지만 이어적기도 있다. 자,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자, 몸이며 끊어적기 한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어적기 한 거는 뭐 비르소미요 이런 것들. 겉이라 이런 것들. 이게 이어적기 한 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한자와 그 음을 둘 다 표기하였다. 자, 여기 한자도 있고 음도 적어놨네요. 그다음 명사형 음이 혼란이 나타났다. 요거 했죠. 비릇에 원래 음이 와야 되는데 옴이 왔죠. 자, 3번에 방점을 찍어 성조 표시하였다. 맞고요. 5번 실제 발음하는 현실음에 맞게 한자음을 표기하였다. 공자, 증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실제 발음하는 현실음에 맞게 표기하였습니다. 자, 13번 넘어갈게요. 윗글의 어휘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답은 5번이네요. 얼굴이며에서 알 수 있듯이 얼굴이며가 현대국어에서 보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형체, 보다, 형체 보다 머리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 형체며 머리털이며 똑같이 연결하는 접속 조사로 사용되었으니까 요 설명 틀렸죠. 나머지 본다면 1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자, 자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거죠. 닐러에서 알 수 있듯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죠. 자, 적용됐다면 일러라고 되었겠지. 자, 3번 비르소미오에서 모음조합 파괴되었고 부모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두자음군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자, 14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은 지금 밭, 자, 온인데요. 자, 적절한 것은 우선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다. 밭다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잡 그리고 은 조사 은이 결합이 되어서 밭자 분이 되었죠. 자, 순경은 비읍이 있는데 요게 16세기에 소실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 온 이렇게 되었죠. 순경은 비읍이 오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끊어 적기의 방식. 자, 여기에서 끊어 적기 알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끊어 적기가 아니라 원래 받자 분이라고 해서 이어 적기로 적혔는데 이 순경은 비읍이 사라져서 이렇게 된 거죠. 오히려 이어 적기로 볼 수 있어요. 자, 디귿의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잡이 사용되었다. 리을에 어두저음군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5번 보겠습니다. 보기 1, 2를 비교했을 때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에는 약 130년여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국어 자료이다. 전기 중세 국어에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처럼 어떠한 표기가 보편적이었는데 후기 중세 국어에서는 소학원에서 보듯이 무엇이 확대되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뜻을 자, 원래 뜻에다가 을이 붙은 거죠. 그 다음 따름에 이니라가 붙은 거지. 자, 지금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이어 적기로 표기를 했고 반대로 이 소학원에서는 일홈을 자, 끊어서 마침이니라 이렇게 끊어 적기 한 거. 그래서 A는 이어 적기, B는 끊어 적기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어두저음군이 나타났다. 자, 지금 가에는 어두저음군 나타나지 않죠. 니은에는 나에는 이런 것들, 다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에는 없습니다. 자, 2번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 우리 16세기 소학원회로 갈수록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라고 했죠. 비르소미우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공통점 적절한 거는 3번이죠. 현대 소멸된 의문, 뭐 아래아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 있죠. 자, 4번 한자음을 동국 정은식으로 표기한 거는 나에 해당하는 거고 다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 외래어를 다수 사용하였다. 자, 여기에서 외래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특히 가에는 외래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어휘를 현대어로 풀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가라샤대는 골라낸다가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18번에 의미 축소된 사례를 적어 보아라. 의미가 컸는데 줄어든 거. 자, 나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노미가 있었죠. 노미. 자, 그 단어만 적는다면 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보통 사람을 일컫는 말에서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비속어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얼굴. 자, 얼굴이 중세 국어에는 형태, 몸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안면, 눈, 코, 입이 있는 이 안면으로 의미가 줄어들었죠. 자, 19번 기억에 사용된 에와 니은에 사용된 에를 분류한 것. 자, 기억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 흔들리는 원인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N은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요. 자, 니은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라고 해서 비교하는 혹은 기준이 되는 부사를 나타내는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이 중 표기 방식이 다른 것은, 자, 요 표기 방식 이어 적기인지 끊어 적기인지 서로 다른 거 찾아보면 되겠죠. 자, 깊은은 이어 적기, 바람에도 이어 적기, 발 아래, 자, 깊은 이어 적기, 발 아래 이어 적기, 뜨들도 이어 적기, 따라미니라도 이어 적기죠. 그런데 1호음을, 자, 지금 이거는 끊어 적기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형성평가 풀이했습니다. 자, 요 내용 잘 익혀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